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배고픈 변호사 뱃셀변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뭐 자꾸 만드니까 이상해. 예. 어색합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 황준범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부릅니다. 배부릅니다. 저는 잘 먹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매번 헷갈리는데요. 지방시대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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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정신이 없네요, 정말. 바쁘시죠? 예, 공적인 뭐 출장도 있고요. 그래서 벌써 기존에 이제 예정했던 고정 출연 방송 몇 개를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겨레는 양해 못 구하십니다. 양해 안 해줄 겁니다. 그럼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이제 본인이 계속 셀럽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분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저보다 훨씬 일찍 와 있더라고요. 네. 뭐 하고 있나 봤어요. 노트북을 쫙 펼치고 자기 이름을 검색하고 있어요. 그럼 셀럽 이미 되신 겁니다. 저희 마케팅 팀에서 성공 사례 검색해달라고 그래갖고 마케팅 팀도 있으시고 뭐 저희보다 훨씬 낫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못 그리겠습니다. 예. 저도 제 이름 검색 잘 안 하거든요. 잘했어요. 네. 예전 같이 뭐 검색어 이런 거 있었으면 한번 올려달라고 얘기할 텐데. 그랬으면 참 기분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시간입니다. 자, 오후에 있는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는 뉴스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청문회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오전에는 국민의힘 쪽 그 법사위원들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해달라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은 이제 일사부재리 모르냐, 끝났다, 가라, 아니 해달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위원장석으로 의원들이 모여들고 증인들은 와서 인사하고 다 했는데 예, 그런 시간이 진행되면서 뭐 계속 정회가 반복됐었고요. 파행이 이어지다가 지금 오후에 속행되고 있는데 뭐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고성이 오가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지는 나중에 편집된 영상으로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동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듣는데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서로 와글와글 막 돼가지고 지금 그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좋네요. 네. 그 청문회 지금 와글와글 청문회. 예,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눈여겨볼 몇몇 증인들이 있죠. 남부지검 쪽에서 많이 나왔고 또 특히나 이제 연호술 파티 그 박상용 검사 직접 나왔는데 뭐 연호술 파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의응답이 몇 차례 이어졌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진행 중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윤석열이 보석 청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보석 청구한 이유가 나왔더라고요. 오후에. 예. 구속 상태에서 주 4회 공판이 예상이 되는데 이건 너무 살인적 일정이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누가 보면 재판을 부지런히 나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건강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의 합병증으로 이 부분도 좀 살펴달라. 나가면 합병증이 더 세집니다. 거기에 계시는 게 가장 건강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네. 많죠.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한 적 있죠. 구속 상태에서 암투병 하시는 분도 있다. 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내란 특검이 오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게 내란 재판에 24일 날 오라 그랬는데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란 특검 브리핑에서는 언론에는 냈다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안 들어왔다. 불출석 사유서 도착이 안 했다. 이런 브리핑 내용도 있었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뭐 계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 지금 수사 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막 나온 소식인데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에서 기소한 김건희 씨 재판 관련해서는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니까 이건 영상이 이제 촬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생방송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녹화된 영상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김건희 재판은 영상 촬영이 허가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25일에는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인데 이 구속 이후에 첫 소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오후에 나온 내용들 확인을 했고요.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시간 30분을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뭐 조서 읽는 시간이 5시간이 넘으니까 뭐 그거 빼면 또 별것도 아니죠. 뭐 또. 한 12시간 조사 받았다는데 12시간 조사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뭐 저도 정말 길게 많이 계속해서 받아왔거든요. 뭐 받을만 합니다. 그 정도. 제가 강혜경 씨 모시고 조사 들어간 것들이 한 번 갈 때마다 16시간인데 저희는 조사 열람 시간이 한 30분 1시간이었거든요. 실조사 시간은 훨씬 길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빡센 조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서 열람이 5시간 6시간이라는 뜻은 이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피신 조서를 안 줄 것 같으니까 외워갔다는 뜻입니다. 아 외웠다? 네, 내가 했던 얘기들을 거의 다 풀로 메모하고 외워갔다. 그래서 나중에 복귀를 해갖고 전략을 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열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더 꼼꼼하게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내란 특검의 조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윤석열 석방에 대한 그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서는 지극히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죠. 네, 즉시 포기를 했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도 아마 방송을 다 현장에 계셨을 테니까 저도 방송하고 있으면서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당연히 즉시 항고다. 그랬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 구속 취소를 할 때 날, 시간 이거 막 기준을 바꿔가면서 만들어낼 때 그 왜 무슨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신훈무정 총장이 일부러 좀 시간을 끈 것 같은 그 느낌도 있잖아요. 이것도 뭔가 따져 보려면 따져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가 오히려 그 회의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심우정 스스로 판단 내에 있었지만 그때 아마 의견이 오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이제 수사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구속 취소 즉시 항고에 대한 포기 이 과정에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무슨 지시? 본인 뭐 괴로웠겠죠. 일단 비아폰 쓴 자체로 이미 이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임자는 쓰지 않았죠. 이원석 그 총장 때. 아마 그때는 받았는데 안 썼다고 그랬나 뭐 하여튼 정확치 않은데 일단 비아폰을 썼다는 자체로 이제 빠져나가기 어렵고 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던 내역들도 확인이 되고요. 그 통화 내역도 법무장관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주현 그 민정수석이 덜 부각이 된 측면이 있죠. 완전 특수관계로 왔잖아요. 검찰의 그 트랙 레코드 소위 자기들이 걸어온 경력을 보면 이건 뭐 도저히 인간적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의 형동생 뭐 이런 관계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같이 하자는 대로 같이 했을 거다라고 능히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대검 참모들하고 회의는 7명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검사장급이 대검 직할 참모가 자기가 다 해서 그 배치 인사 배치하고 했던 사람들이라 사실은 길게 뭘 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뭘 하자면 하는 거고 말자 하면 마는 건데 그 계속 시간 끌고 할 이유가 전혀 없던 건이죠 사실은. 당시 사실은 사법부도 즉시 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속 취소하면서도. 심지어 제가 그 지기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때 부장 판사님들이랑 있었어요. 사적인 자리에. 근데 그분들도 다 이건 지기현 재판부가 한번 확인받고 가기 위해 검찰에 그 토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실드를 쳐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생각을 하면 뭐 지기현 재판부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 재판부가 낚였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낚였다라는 표현도 뭐 예전에 최근에 그 문영배 전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헌재 소장 직무대행하셨던 뭐 최근에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보통 항고라도 해서 이건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심우정 전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 즉시 항고 안 했냐. 그때 헌재 결정의 취지가 있었고 영장주의에 대해서 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헌재 취지는 뭐고 영장주의는 뭔지 하여튼 법적인 용어 쓰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데고 법 해석은 사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검찰은 행정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냥 이 어려운 논리를 생각할 필요 없이 검찰총장이 왜 헌법재판소에
처럼 자기가 법 해석을 해서 기존에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권한을 넘어가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복잡한 법리를 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권한을 넘는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법리로 들어가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통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는 그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럴 때 경우에 이제 보석을 해주거나 집행정지를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경우에 즉시 항고라면 당장 나와야 될 사람이 못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보통 항고로서 다퉈라. 일단 내보내놓고 이 결정이 잘못됐는지를 나중에 확인을 받아서 그 확인이 해서 뭐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인데 이거는 구속 취소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다른 것을 마치 비슷한 것처럼 엮어갖고 이제 사실을 호도한 거죠. 법조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잘 말씀 주셨는데 자꾸 이제 위헌하니까 마치 이제 민주당이나 또 정부나 이쪽에서 이제 위헌적인 부분을 갖고 푸시를 한 것처럼 그 당시 민주당 측에서 굉장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안이 완전히 다른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께 아주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아예 기준이 다른 이야기를 마치 그 이야기 그냥 끌고 와가지고 헌재의 결정의 취지 이런 외피를 씌워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걸 이것저것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죠. 결국 내 맘대로 했다. 내 맘이 내 맘인지는 모르는 거고. 심우정 총장이 작년 임명이 9월에 이현석 총장 임명으로 됐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확 그분의 미션은 딱 정해져 있던 거죠. 검찰에 계류돼 있던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무언가를 해결하라.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대로 그냥 행동한 거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내 미션을 수행한 거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논리를 떠나서 본인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요. 법 해석은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을 맡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너무 많은 그 삶의 무게를 짊은 게 아닌가. 그 말씀하신 대로 9월에 검찰총장이 되고 그해 10월 10일 11일 이틀간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와픈 통화를 한 기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한겨레도 막 특종하고 그랬었는데 뭐 명태균 이야기라든지 도이치모터스 뭐 무혐의라든지 이거를 막 심우정 총장이 된 다음에 판판히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이 김주현 전 수석과의 통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위원의 구속 취소와 심우정의 즉시 항고가 이렇게 맞물리는 요 타이밍도 그둘 직위원 심우정이 아니라 그 위에서 무언가가 결정이 되고 지시가 내려가고 이렇게 실행됐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뭐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 능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뭐 생각합니다. 모든 정황들이 그랬고 또 실제 이제 대통령실의 움직임들,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법적인 움직임을 최고 하는 사령탑은 어쨌든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보면 그때는 이제 내란 전이잖아요. 내란 전에는 이 사람들이 만났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죠. 전환이 업무 시간에 급하게 했던 것일 거고 그 외에 만나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꽤 있겠죠, 당연히. 워낙에 뭐 김주현, 심우정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 동생 정도의 관계라고 본다면 뭐 추천을 누가 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고 그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사소통을 통해서 누가 시켰으니까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좀 뭐랄까 책 잡힌 거 아니냐, 뭐 협박을 당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소위 말하는 캐비넷이 있는 거 아니냐. 직접은 안 했어도 이신점심이 되지 않았을까. 저 형은 이미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 검사 심우정 그리고 판사 직위원이 자기와 관계없이 만났으면 아마 그대로 추정을 했을 거고 그대로 재판을 했을 겁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때도 청와대 근무를 했었죠. 그때 이제 탄핵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탄핵 직전 단계 그리고 이제 탄핵 한복판 뒤에 사후 처리해서 많은 이제 학습 효과들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일했던 사람들을 그래도 꽤 요직에 있던 몇 사람들을 그렇게 스카우트해서 비서관급 이상의 배치를 합니다. 아마 이제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 노하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처리하는 뒤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대응도 못하고 무너졌다. 나쁜 쪽에 이제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는 뭐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으니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도 200 뭐 3부 하듯이 완전히 이제 부정하고 하는 뭐 이런, 그래서 뒤를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게 그래도
상당 부분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벌어진 일, 왜 벌어졌을까도 있지만 벌어지고 나서의 그들의 대응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치러진 그 다음에 대선에서 홍준표 씨가 24밖에 못 얻었어요. 24%밖에.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때는 내란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 농담하잖아요. 야 그때 지금 이거 내란에 대비하면 뭐 별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내란 그 상황에서도 뒤에 이렇게 버팅기고 하고 41.15까지 얻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가 뭔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탄핵을 시키는 거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는데 탄핵 이후에 뒤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다는 버티기. 예. 슬프네요. 그 이후에 어떤 법적인 대응 이런 것들도 지금 보이잖아요. 예. 박근혜 때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가 박근혜 탄핵 당할 때 박근혜 정부 탄핵 당할 때는 너무 쉽게 인정을 해버렸다, 숙였다. 이 얘기가 중론으로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